인헤일 업도 천장을 봐야 전거근이 활성화됩니다. 엑세일 다운도 근육이 활성화되고 쓰이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켜주면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근육을 써야지 라고 의도해서 그 근육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헤일 걸어와서 헤드 업 엑세일 인헤일 핸즈 업 엑세일 사마시티. 자, 이렇게 수리야 나마스카르 A에서 각 구분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동작을 하면은 신체가 특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근육이 써지는 거예요. 내가 근육을 일부러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모든 수련을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 동작에서 어떻게 근육을 써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동작을 하면은 그냥 근육을 쓰는 거예요. 힙 로테이션 A, 무릎 접고 돌리기. 오른쪽 준비. 인헤일 업. 다리를 드는데 다리 드는 각도는 120도입니다. 120도. 여기까지요. 자, 감사해요. 굿, 굿. 엑세일 하나, 외전합니다. 외전. 자, 40도. 둘, 다시 외전합니다. 홀차. 자, 40도. 셋, 신전. 자, 20도. 인헤일 하나, 다시 외전합니다. 외전. 40도. 둘, 앞으로 오는데 또 외전해요. 40도. 셋, 완전히 앞으로 옵니다. 120도. 넷, 회전. 자, 이렇게요. 발가락 끝까지 포인해주세요. 발가락 끝까지. 엑세일 내려놓고. 이렇게 힙 로테이션 같은 동작을 뭐라고 부르죠? 단관절 동작. 수리야 A 같은 동작은 뭐라고 부르죠? 다관절 동작. 단관절 중에서 우리 벌써 2개 했어요. 첫 번째는 스모 자세 A에서 어깨만 돌리는 거, 관절 하나만 쓰는 거 했고, 두 번째는 고관절 하나만 쓰는 힙 로테이션 한 거죠. 근데 어깨랑 고관절, 단관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관절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척추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런 훈련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단관절 가동 범위 동작 중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게 뭔가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붙어 있는, 그래서 뭔가 이 로테이션 되는 그런 관절을 타겟해서 하나만 움직였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둘러싸는 압박력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관절을 이렇게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은 회전근개가 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회전근개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이 고관절 위에 붙어있는 외회전 근육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로테이션 돌리는 걸 한 거예요. 우스트라사는 뭔지 다 아시죠? 바로 갑니다. 5카운트만 빠르게 할 거예요. 인헤일, 엑세일 내려가서 손으로 발바닥을 감쌉니다. 굿. 이 자세할 때 목 아픈 분들 손 들어오세요. 역시 운동 오랜만에 하면 목이 아프네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수련하다 어깨 아팠던 분들 손 들어오세요. 없네요.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목 아픈 거랑 어깨 아픈 거랑 똑같거든요, 원리가. 해결 방법은 똑같은데, 목이랑 어깨에는 견갑골에 비해서, 견갑골이나 척수에 비해서 좀 먼 쪽에 있죠. 그래서 목 아픈 사람은 어깨 아플 확률도 높아요. 근데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둘 다 먼 쪽 관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이랑 어깨를 분리하지 마시고, 목 다르게 생겼으니까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같은 겁니다. 둘 다 그냥 먼 쪽 관절. 좀 더 추상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몸쪽 관절은 뭡니까? 팔과 어깨를 생각했을 때 몸쪽 관절. 가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관절이 좀 있죠. 뭐 별별 다 나오네. 견갑, 갑골. 네, 견갑골이 몸쪽 관절이에요. 그럼 견갑골에 부착되어 있는 이 몸쪽에 있는 근육들이 건강하면은 먼 쪽에 있는 근육은 자동으로 건강해집니다.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자동으로 좋아진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지금 제가 방금 어깨 아픈 분들 여쭤봤을 때 아무도 손 안 드셨죠? 다 좋다는 거잖아요.
물론 목 아픈 건 똑같은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분 빼고 어깨가 다 괜찮아요. 어깨를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시 원래대로 좋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어깨에 막 돌리는 거를 하기 이전에 자동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그냥 몸에다 입력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갑에서 몸쪽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거근입니다. 전거근.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전거근이 건강하면 어깨도 좋아지고 목도 좋아지는 게 맞아요.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직접 안 좋은 상황에서 전거근 운동을 해봤더니 실제로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육은 수축하는 성질이 있고 이완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근육은 그냥 단일 근육만 하나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동근과 길한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동근이 활성화될 때 길한근은 이완해요. 그래서 다시 길한근이 활성화될 때 주동근은 이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거근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거근을 자동으로 좋아지게 만들어내는 그런 근육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주동 길한 개념 그리고 근육의 수축 이완 개념을 여기다가 또 다른 수식을 도입하면요. 전거근은 견갑을 전인시키거든요. 반대로 후인시키는 게 길한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알고리즘 하나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능형근. 자, 능형근이 건강하다. 능형근 재활 운동이 있거든요. 능형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요. 전거근이 자동으로 좋아져요. 전거근이 좋아지면 목과 어깨가 자동으로 좋아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전거근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진짜는 능형근을 건강하게 만들면 자동으로 좋아지고 또 자동으로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어깨나 목이 아플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복불복으로 기대죠. 막 하다 보면 좋아지잖아요. 그때 능형근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막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집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견갑을 쓰니까 능형근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쉽기도 하면서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만들기까지는 정말 어렵지만 알고리즘을 완성하고 나면은 정말 쉽죠. 그냥 이 운동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서 맨 처음 해야 될 운동으로 첫 번째 꼽는 게 뭐였습니까? 로우 우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45도에서 위로 퍼올리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능형근을 정확하게 타겟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맨 처음으로는 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클라인 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깨복합체 4개의 관절 중에서 그 쇄골과 연결된 AC랑 SC 관절이 안정화되어야만 프레스를 할 때 어깨가 불안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클라인으로 윗가슴을 타겟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모르셔도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설명해 좀 되게 쉽죠? 근데 듣고 나니까 그냥 능형근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져요. 그래서 어깨를 주무를 일도 더 이상 없다라는 거. 목이 아플 일도 없다. 다음 분들 카포타사나 A.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넣으세요. 팔꿈치가 안 닿을까요? 팔꿈치요? 그건 사람의 뼈 길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꺾다가 A가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세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다른 방법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자세에서 중요한 건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한 구조에서. 이 반달 모양의 구조에서. 그러면 수건을 두꺼운 걸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힘이 출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사람이랑 똑같은 자세의 효과를 주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수업 지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 수련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조를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요. 막 거기다가 좋은 방법을 곁들일 수 있어요.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모양을 만드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다치게 되겠죠. 왜? 나는 영원히 그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인데.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인대가 당연히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우르즈바 다누라사나 가겠습니다.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인헤일 업.
내려와서 휴식. 박수. 아, 너무 좋아요. 아이, 잘하시네, 다들. 우리 둘째 줄 분들 질 수 없죠. 질 수도 있지, 근데. 갑시다.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첫째 줄 분들 일어나 쉬세요. 다 끝났습니다. 인헤일 업. 내려와서 휴식. 박수. 아, 잘했습니다. 끝. 지금 올라오신 분들 보면은 등이 둥글게 말려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척추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자로 서일 수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휴식. 전거근이 활성화되면 흉추가 신전해요. 근데 지금 등이 말려서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거근이 건강해지면은 머리서기가 자동으로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거근 운동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뭔 소리예요? 아니, 나 아까 이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능형근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형근 운동을 하면은 머리서기가 된다고요. 오케이, 됐죠? 지금 우리가 머리서기 할 때 이 머리서기 자세는 관절을 많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개만 쓰는 겁니까? 많이 쓰죠. 뭐 팔도 쓰고 다리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관절 아사나에서 단관절 아사나를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관절 아사나 내에서 관절을 하나씩 떼어서 따로 움직이는 연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되게 잘한다 라고 하면은 그 연습을 한 이후에 다관절 운동을 하면, 다관절 동작을 하면은 그 다관절 동작의 숙련도나 완성도가 더 좋아질까요? 엄청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따로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에서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원리는 뭐냐면 보통 움직임은요, 그냥 단관절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관절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관절의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관절 하나씩 떼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은 그 다관절 아사나의 숙련도가 더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체는 이미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다리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오늘 할 수는 없어요. 먼저 이 상태에서 저는 무릎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무릎을 가만히 내버려 둔 상태에서 고관절 하나만 움직이고, 고관절 움직였죠? 그 다음에 고관절을 고정하고 무릎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관절만 움직이고, 다시 고관절만 움직이고, 무릎만 움직이고, 고관절만 움직이고 내려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이걸 하면 전체적인 머리석의 숙련도 완성도가 되게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 원리가 모든 동작에서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떼어가지고 뭐 특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워크숍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효과는 단관절 운동을 하면 다관절에서의 능력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최대한 일단 발을 벽에 댄 다음에 수직으로 먼저 만들려고 그냥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흉추를 더 열어주면서 다리를 뒤로 보내서 훅을 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수직으로 왔다가 내려올 거예요. 그냥 갑니다. 준비. 인헤일 업. 아, 좋아요. 잠깐 가만 기다리세요. 첫 번째는 수직으로 만들기입니다. 1, 2, 3, 4, 5. 이 브르스치카 아사나. 이번에는 고개를 더 들면서 흉추를 열어주시고 무릎도 접어주세요. 최대한 후굴의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1, 2, 3, 4, 5. 인헤일 업. 다시 11자, 1자. 내려와서 휴식. 박수. 아, 좋아요. 준비. 인헤일 업. 회전근개의 정적 안정성을 보강하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내려놓고 다리 푸세요. 이게 왜 마무리 동작인지 아시죠? 아시죠라고 하면 안 되죠. 아는 분들만 알고. 이게 왜 마무리 동작이냐면요. 팔을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당기는 걸 견인부하라고 하거든요. 그 견인부하를 만들어낼 때 회전근개의 정적 안정성이 보강되거든요. 근데 견인부하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걸 해도 견인부하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은요. 불안정한 어깨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하면은 어깨가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돌리기.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몸을 돌려줍니다. 자, 척추 돌리기예요, 이름이. 그럼 척추를 돌린다는 것이겠죠. 뭐가 척추 돌리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2번. 근데 실제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거의 근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긴장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은 척추 돌린 거 맞았죠? 척추 뼈대를 이렇게 돌린 거였죠. 2번은 뭘 돌렸습니까, 제가? 어깨를 돌렸죠. 근데 어깨랑 척추가 거의 이제 몸쪽에 다 붙어 있다 보니까 가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갑니다. 척추 돌리기. 머리 고정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돌리기. 턱을 고정한 상태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합니다. 있죠. 10번씩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그 척추가 그냥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은 그 깊은 층에 있는 근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자, 여기 골반이에요. 여기 머리예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한 동작은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뭐 집에서는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고정하고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고정하고 이렇게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기 덜 흉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에서는 이렇게 딸 수도 있고, 근데 이때부터 진짜 이상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근데 효과는 좋아요. 아무튼 자, 다 했습니다. 이제 옴 3번 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